자, 그러면은 또 다른 주제로 이번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번에 말씀드릴 거는 바로 버블입니다. 버블. 버블이라 그러면은 지금 주식시장에서도 많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. 고평가 논란, 그리고 거품 경제, 버블 경제. 일본 같은 경우는 또 뭐 잃어버린 30년 이런 게 있었죠. 그렇죠. 그래서 뭐 버블 네. 경제가 80년대 붕괴되면서 지금까지 고통받고 있는 일본인데요. 자, 그럼 이 버블의 역사, 우리나라도 지금 코스피가 3,000포인트 넘어서면서 약간 이거 버블 아니냐, 고평가 아니냐 계속 논란에 시달립니다. 자, 그럼 여기서 이제 역사적으로 우리가 또 버블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럼 버블 조현승 박사님께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. 네덜란드, 가장 우리가 버블 그러면 첫 번째 생각나는 게 네덜란드 튤립 버블이에요. 그래서 이 튤립 버블 어떻게 된 건지 좀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자, 일단 그 버블은 역사적으로 굉장히 많았어요. 네. 그리고 버블의 원인도 굉장히 다양했고, 네.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유럽에서 근대 유럽의 3대 버블. 근데 이게 뭐냐면 주식시장 초창기에 벌써 바로 이제 발생하는, 그러니까 금융시장이 막 형성되면서 초창기에 발생한 게 3대 버블인데, 네네. 그 튤립 버블과 이제 네덜란드의 튤립 버블, 영국의 남해 버블, 프랑스의 미시시피 버블, 이 세 가지가 네네네네. 있습니다. 근데 튤립 버블을 먼저 보면은 튤립은 이제 그 아랍권에서 들어왔는데, 네. 이제 네덜란드가 1600년대에 상당히 이제 부유해지고 금융시장이 발달하면서 여러 군데 투자 상품들이 생길 때 튤립에 대해서도 투자 상품이 된 거예요. 왜냐하면은 네. 이 튤립이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거는 보통 빨간색, 하얀색이잖아요. 네. 근데 이게 바이러스를 먹으면은 하얀색에 막 빨간 줄이가 있는 거, 아, 노란 줄이가 색깔이 있는 변하고 거, 예, 모양도 변하고. 그렇죠. 모자이크 바이러스라는 건데 그게 들어오면은 이게 이 좀 모양이 변합니다. 근데 그게 네. 한 번 그렇게 됐다고 해서 그걸 그대로 심으면 또 그게 나오냐? 그게 아니죠. 아, 이게 나올 확률이 굉장히 적어요. 네. 그러니까 이 그 특수한 그 바이러스를 먹어서 나온 그 특수한 변종들에 대해서는 가격이 굉장히 높고 그거를 하나당 이렇게 튤립을 사는 게 아니라 네. 심기 전에 전년도에 지금 선물이 시장이죠, 사실은. 아, 네. 예, 그 밭대기식으로 사가지고 자 여기다가 이걸 심어놓고 이 중에 몇 개가 나올지는 모르는 건데 네. 만약에 그런 변종 튤립이 더 많이 나오면은 그거는 굉장히 큰 이익이 되는 거죠. 그러니까 네. 이 선물 시장이 발달하게 된 거예요. 네. 근데 이게 1634년에 막 가격이 막 오르기 하다가 1637년에 피크를 쳐요. 네. 이게 어느 정도냐면은 잠시 한 1, 2개월 사이에 가격이 그 전에 비해서 뭐 한 두세 배 이상 막 뛰기 시작한 거예요. 네. 물론 그 전에도 많이 뛰었었는데. 그러다가 이게 이제 연초에 이렇게 오르다가 2월 23일, 이때도 뭐 연초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, 이때 갑자기 선물 거래가 정지가 되면서 가격이 전날에 10%로 뚝 떨어지게 돼요. 떨어져요. 네. 그러니까 여기서 완전히 버블이 그 기하급수로 올라가다가 가격이 올라가다가 빵 터지면서 하루 만에 10%로 이제 떨어지는 아, 그럼 거죠. 90%가 마이너스 된 거네요. 그렇죠. 야, 이거 무섭네요, 진짜. 근데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네. 사실은 이제 이게 그것 때문에 무슨 네덜란드가 큰 타격을 받았다 이런 식으로 이제 알려져 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는 않습니다. 이게 왜냐하면은 이 당시에 보면은 이제 그 선물 거래를 했던 사람들은 굉장히 이제 소수의 층이었고요. 거기다 많은 투자를 했던 사람들은 정말 몇 명 안 됩니다. 그리고 이 선물 거래가 일반 대중한테서 이제 지금 주식시장처럼 다 오픈되어 있는 게 아니라 선술집 같은 데서 아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하는 일종의 상당히 그 제한된 거래였어요. 아니, 술 먹고 그냥 거래하고 이런 건가요? 꼭 술을 먹는다기보다 그 장소를 거기를 빌린 거죠. 아, 그럴 수 있겠네요. 그래서 그러니까 회원제 거래예요. 회원들만 들어와서 하는 거래였고요. 그러니까 주로 아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서로 그 업자들끼리 거래를 한 거죠. 그 주식 거래 하듯이. 근데 그랬고 그 다음에 이게 뭐 10%로 떨어졌다 그랬는데 이것도 사실 그 당시 데이터를 자세히 살펴보면은 이것도 거짓말이에요. 아, 그래요? 네. 그러니까 이 당시에 쭉 보면은 일반적인 원래 이런 지금도 그러는데 농산물 같은 경우 희귀 품종이 하나 나오면 처음에 굉장히 비쌌다가 해마다 지나면서 굉장히 가격이 빠르게 떨어지거든요. 아, 그래요? 네. 근데 이때도 보면은 이게 사실은 뭐 하루 사이에 10%로 떨어졌다 그러는데 실제로 그렇진 않고 그 당시에 통계를 자세히 보면은 정상적인 추세를 크게 벗어나지는 않는데 다만 이 당시에 좀 과열이 만약에 심하게 되면서 왕실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다. 야, 이거 좀 위험한데 하면서 거래 정지를 내렸던 건 맞아요. 아, 얼마 전에 저희 비트코인 막 올라가니까 한국은행에서 뭐
뭐 CBDC 이런 거 발행해서 위험하다 막 그런 거 있잖아요. 예, 그런 식으로 총재가 그런 식으로 한 거네요. 예, 사인을 줬고 그래가지고 오. 한 잠시 동안 그 튤립 그 뿌리죠. 이 네네. 뿌리에 대한 선물 시장이 클로스된 적이 있기는 해요. 음. 근데 이게 뭐 알려진 것처럼 그렇게 큰 규모는 아니었고 이것 네. 때문에 무슨 네덜란드의 경제가 큰 타격을 받다. 이거는 아. 사실하고 다릅니다. 예. 근데 제가 네덜란드 이거 튤립법을 저도 예전에 많이 네. 봤는데 아니 그 튤립 한 송이가 네. 집 한 채보다 비쌌다 뭐 이런 말이 그런 있더라고요. 적이 있었죠. 이거 보통 집 한 채 요즘으로 치면은 예, 뭐 지역에 따라 다 다르겠지만 예. 요즘 뭐 서울에 만약에 뭐 30평 정도면 뭐 7억 8억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? 예. 그렇게 하는데 아니 튤립 한 송이가 7억 8억 된다는 소리잖아요. 그 저도 정확히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네. 그게 뭐 암스테르담의 집 한 채였다, 뭐 아니면 뭐 어디서는 뭐 소 400마리치 가격이었다. 네. 그러니까 아무튼 굉장히 비쌌던 건 맞죠. 근데 그게 아무 튤립이나 되는 건 아니고 저기예요. 네. 그 샘퍼 어거스트라는 건데 그 아. 변종 중에서도 제일 비싼 게 샘퍼 어거스트라는 거예요. 그러니까 하얀색에 빨간 줄무늬가 이렇게 가 있는 네. 그런 튤립인데 그게 잘 안 나와요. 그래서 그거는 이제 전체 말하자면은 여러 이렇게 밭에 가서 지금 밭대기 하듯이 네네. 투자를 해놓고 그 다음에 몇 개가 나오느냐 이걸 가지고 이제 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열리기 전에 그 전해에 가서 뿌리에다가 투자를 하는 거죠. 그렇게 해가니까 원래 위험 부담이 큰 거였고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에 대해서는 가격이 비쌀 수밖에 없어요. 이게 사실은 하나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그 밭에 있는 그 상당히 많은 양의 투자를 한 거예요. 그게. 그래요? 근데 그게 시간이 지나면서 이 기술이 발달하다 보면은 수확량이 점점 늘어요. 네. 그러니까 가격이 만약에 30%가 떨어졌다 그래도 생산량이 만약 그 예전에는 그 100개 중에 하나 나오던 게 100개 중에 3개가 나오면은 네. 그거로 그렇게 줄어든 그쵸. 게 아니죠. 점점 이제 예. 공급량이 많아지니까 예. 또 기술이 또 발달되고 예. 하니까 연구해서 그래서 이때 이제 네덜란드의 그 튤립 거래 가격을 쭉 보면은 실제로 그 생산량이 늘어나는 것만큼 떨어져요. 그래요? 예, 그러니까 이거는 그렇게 큰 버블이었다라고 보기는 어려운데 이게 나중에 부풀려지고 뭐 어떤 다른 네. 책에서 이제 또 부풀려지고 이게 한 200년 동안 그 과정이 반복이 돼요. 그러면서 네네. 가장 대표적인 그 버블 사례로다가 꼽히고는 있습니다. 하지만 이거는 이제 상징성이 큰 큰 일이었죠. 그렇죠. 예. 저도 이제 튤립을 많이 보는데 그 용인이 많잖아요. 에버랜드가 하면 그렇죠. 튤립이 그냥 네, 이렇게 있는데 네. 근데 저거 이 네덜란드 튤립법이라고 하는데 네덜란드 제가 가보지는 않았는데 네. 네덜란드 사진이나 영상 이런 거 보면은 그 풍차랑 네. 풍차 이렇게 있고 튤립이 쫙 있더라고요. 그렇죠. 예. 그러니까 아까 생산량이 많아지면서 가격이 떨어졌다고 하셨는데 네. 지금은 생산량이 많아서 그냥 천지에 널린 게 튤립이죠. 그렇죠. 예. 그래서 근데 지금도 그 네. 변종은 조금 더 비싸요. 지금도 변종 비싸요. 예, 그냥 일반 아. 튤립보다 변종이 조금 더 비쌉니다. 역시 끔찍한 혼종, 네. 변종 혼종이 네. 지금. 그러니까 희귀한 거에 문제네. 대해서 가격을 좀 더 쳐주는 거라고 보면 되죠. 알겠습니다. 자, 그러면 뭐 네덜란드 튤립 버블을 좀 알아봤고요. 근데 아까 튤립 버블은 뭐 그렇게까지 심각하게 말씀 안 하셨어요. 네. 그거보다 더 심각한 그렇죠. 버블이 있습니까? 예, 예. 어떤 그때 겁니까? 이제 이게 아까 1634년이라 그랬는데, 네네. 1637년. 근데 영국에서 이제 1720년에 네네. 발생한 이 남해 버블 사건은 정말로 큰 사건입니다. 네. 그리고 바로 1년 후에 1721년에 프랑스에서 있었던 미시시피 버블이라는 게 있는데 네. 이 두 사건은 굉장히 컸고 네. 경제사에서도 상당히 비중이 있는 사건들이에요. 이거는 주식에 관련된 사건이죠. 그렇죠. 네, 이건 주식인데. 주식 사기 사건 뭐 이렇게 네. 보시면 되겠죠. 그러니까 남해 회사라는 거는 뭐냐면 영국에서 이제 그 남해라는 게 우리가 이게 아래쪽 바다란 뜻이 아니라 네. 진짜 아메리카 지역을 전체를 남해라고 불렀어요. 네. 그래서 거기에 무역 독점권을 허가를 해주고 그 무역 독점권을 받은 존 블런트라는 사람이 네. 그 회사를 만들어서 무역을 하면서 이익을 낸다는 이제 그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들어간 거죠. 네네. 근데 이익이 없었거든요. 예, 왜 그랬냐면은 네. 그 당시에는 유럽 사람들이 미국에 대한 환상이 있었던 게 스페인이 그 네. 남미에 가서 굉장히 많은 금과 은을 캐왔죠. 그래서 네. 아메리카 대륙은 남미건 북미건 어디 가나 다 그렇게 금이 많은 거라고 생각을 했고 무역을 하면은 큰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네. 막상 스페인의 영향력이 워낙 크고 영국 배가 이제 들어가려고 했더니
1년에 들어갈 수 있는 허가권을 배 한 척을 준 거예요. 아, 그래요? 네. 그리고 노예 무역권이라고 해서 그 아시엔토라는 노예 무역권을 줬는데 네네. 그 노예 무역도 생각보다 그렇게 성공적이질 못했어요. 아. 그러면은 회사를 문을 닫아야 되는데 네네. 그러지를 않고 영국이 지고 있던 부채, 그 부채를 우리 남의 회사에서 다 갚아줄 테니까 네. 남의 회사에 주식을 발행할 수 있는 권한을 달라. 네네. 그래서 영국의 그 부채를 그 채권을 이제 사람들이 영국에다 이제 영국 정부에서 채권을 그동안 많이 발행했을 거 아니에요. 국채를. 네. 국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남의 회사 주식으로 그걸 교환을 한 거예요. 근데 그 이유가 남의 회사에서 이 존 블런트라는 사람이 네. 실적을 뻥튀기 하고 뭐 여기에 기대가 엄청난 것처럼 얘기를 해서 그래 네. 우리가 이만큼 더 배당을 해줄 수 있다. 아. 채권보다 훨씬 더 높은 수익을 보장 얘기를 하면서 주식을 허가를 했는데 이때도 영국 내에서도 저거 아니다. 저렇게 될 수가 없다라는 주장이 있었어요. 아. 근데 이 정치인들하고 나중에 다 드러나요. 존 블런트가 영국의 귀족들하고 그 국회의원 그 당시에 상원하고 하원에다가 얼마나 네. 많은 돈을 뿌렸는지 그러면서 이 남의 회사의 주식을 엄청나게 많이 발행을 하게 돼요. 네. 사람들은 남의 회사의 실적도 사실은 엉망이었는데 좋은 네. 거라고 착각을 했죠. 그 다음에 정부에서 저렇게 개런티해주는 사업을 하고 있다. 그리고 정부의 고위 관료들도 굉장히 많이 여기다 투자를 하고 있다. 주가는 계속 오를 거다. 네네. 그리고 실제로 배당이 안 나와야 되는데 이게 네. 왜냐면 사업에서 뭐 이익이 나야 배당을 해주는데 배당을 주식을 받은 걸로다가 배당을 해준 거예요. 자기는 이익이라고. 돌려막기 한 거네요. 그렇죠. 카드 돌려막기 하는 것처럼 이렇게. 폰지 스킴이죠. 일종의 피라미드 사기. 아, 이거를 단계. 했던 거예요. 예. 네. 근데 이게 하다가 이제 이게 터지면서 자세한 내용을 다 설명드리려면 너무 기니까 네. 예. 잠깐 이게 하다가 얼마 못 가가지고 결국은 나중에 다 터져 나오면서 사기로 이제 끝난 거죠. 근데 이게 전형적인 이거는 정치권과 금융의 유착이 만들어낸 네. 금융 비리예요. 남의 회사 사건은. 그다음에 미시시피 법으로는 조금 얘기가 다릅니다. 아, 그래요? 예, 이건 존 로라는 스코틀랜드 사람이 이제 원래 돈이 많았어요. 네네. 뭐 해서 돈을 많이 벌었냐면 도박을 해서 벌었대는데 어떤 도박인지 야, 모르겠어요. 도박도 잘하네요. 이 사람은 돈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프랑스로 왔어요. 근데 그 당시에 프랑스의 재정이 굉장히 안 좋은 상태였거든요. 네네. 그래서 이 재정 프랑스한테 존 블런트하고 좀 비슷해요. 정부 채권 내가 이제 다 갚아줄게. 네. 대신에 내가 나한테 무역 독점권을 주고 내가 세운 회사에다가 그 회사에 주식을 발행할 수 있게 해달라는 요구를 했는데 네네. 그것도 있고 또 하나는 그 당시에는 정부에서 금화를 발행했거든요. 네네. 근데 이 금화가 참 문제가 많은 게 자, 이만큼이 만약에 뭐 10,000원이다. 이만한 금화가. 네. 그러면은 이거를 10,000원이라고 해야 되는데 살짝 집에서 녹여가지고 다른 불순물을 섞어요. 그래서 이게 그러면 사람들이 질이 좋은 금화는 집에다 감추고 안 좋은 것만 쓰게 되죠. 이게 악화가 네. 양화를 구축한다는 말이 이렇게 나오는 건데, 예. 근데 그러다 보니까 존 로죠. 이 존 네. 로라는 사람이 프랑스 정부에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그러지 말고 일정량의 금을 은행에 비축을 하고 지폐를 발행하자. 네, 그러니까 지금 사실 현대식 시스템이에요, 이게. 재정 정책 그렇죠. 뭐 이런 거죠. 예, 그러니까 통화 정책. 그 근본이제 비슷하게 네. 그러니까 과거처럼 금화를 다 주조를 하지 말고 지폐를 만들어서 지폐를 발행한다. 그렇게 금의 되면은 순조율이 막 떨어지니까 예. 사기 사건으로. 예. 그렇게 되면은 이 통화량을 그동안은 사실은 이게 실제로 돈이 없는 경우도 있지만 통화가 유통이 안 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. 네. 이런데 지금 통화량이 부족한 거를 금으로 다 때우려고 그러니까 도저히 안 되는 거고 지폐를 발행하면 간단히 해결할 수 있다라는 거였고 네네. 실제로 나중에 보면 지금 그 이후에는 그 시스템이 쓰이는 거니까 존 로의 말은 맞는 얘기였어요. 네네. 그리고 경제학자들도 지금 존 로에 대해서는 평가를 굉장히 높게 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. 아, 그래요? 그 당시에 보면은 그 프랑스의 지성인 중에 한 명인 그 볼테르 같은 사람도 네. 존 로의 아이디어만큼은 정말 획기적인 거였고 그 상태로 계속 갔으면은 프랑스는 재정 건전성을 확실하게 확보할 수 있었고 정책이. 프랑스가 더 발전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. 네.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네. 그러면서 일단 존 로가 미시시피 회사라는 걸 만들어서 이 사람은 존 블런트처럼 사기치려고 한 건 아니고 진짜로 거기 미시시피 지역하고 멕시코부터 해서 캐나다까지 쭉 해서 거기다 지금 말하면 개발 사업이죠. 네. 개발 사업을 해서 수익을 내려고 그랬는데 이게 잘 안 돼요. 근데 그건 잘 안 되는데 어쨌든 금융 사업을 해서 네. 그 지폐 발행한 거는 성공적이었거든요. 네. 그래서 이제 프랑스의 재무부 장관이 되죠.
근데 여기서 이제 왕실이 끼어들어서 그러니까 일정 비율이 있잖아요. 왕실의 그 은행을 만들고 중앙은행을 만들어서 네. 그때 이제 그 중앙은행에다가 금을 뭐 어느 정도를 비축을 하면은 거기에 지폐 발행할 수 있는 비율이 있어야 되잖아요. 예컨대 여기에 뭐 1,000만 원의 금을 집어넣으면은 1억까지 발행할 수 있다든지 네. 그 비율을 정했었는데 그 비율을 어기고 이거를 존 로가 먼저 제안한 게 아니라 왕실에서 더 발행하라 그래요. 처음에 얘기했던 비율이 있었는데 정해진 네. 비율이 있었는데 네. 예를 들면은 금을 1,000만 원어치 넣으면 지폐는 1억까지 발행할 수 있다는데 네. 왕실에서 와가지고 야 그러지 말고 좀 더 발행해 그래가지고 10억까지 발행해 이런 식으로 한 거예요. 정부의 또 개입이 있습니다. 그렇죠. 이러면서 지폐가 그냥 남발이 된 거예요. 인플레이션이 되겠네요. 네, 엄청나게 됐고 인플레이션. 그 돈으로 사람들이 이제 네. 그 존 로가 만들었던 그 회사에다가 투자를 또 많이 주식을 많이 사는데 네. 이건 존 로가 일방적으로 사기친 게 아니라 그때 헛소문이 퍼져요. 네. 미시시피 지역에서 금이 발견됐다. 아. 금광이 발견됐다 이러면서 그러면서 이 주가가 엄청나게 떴어요. 근데 그것도 떴는데 어쨌든 돈이 시중에 너무 많이 이제 뿌려지니까 사람들이 가만 이 상태로 가도 되나 그러면서 프랑스 내에서도 그때 이제 지적이 있었죠. 그럼에도 네. 불구하고 왕실에서는 그때 이제 왕가 루이 15세였죠. 루이 네. 15세가 지폐를 더 발행하라고 자꾸 강요를 해요. 그래서 자꾸 더 발행을 한 거예요. 네. 그러다가 이제 이게 어느 순간에 이상한데 그러고 가가지고 나 이 돈 줄 테니까 금으로 비율대로 바꿔줘. 네. 그 애초에 처음에 얘기했던 거 있죠. 네. 처음에 제가 예를 들었던 1,000만 원에 1억 하면 10배 정도잖아요. 네. 그 정도라면은 이게 사람들이 와서 바꿔주고 하면서도 또 다시 발행하고 하면서 버틸 수가 있는 규모였는데 네. 이게 너무 커져 버리니까 사람들이 와서 너도 나도 와서 금으로 바꿔줘 그러니까 나중에는 금이 동난 거예요. 그러다가 이제 은행이 문을 닫게 되고 네. 존 로도 잠적을 하고 도망가 버렸죠. 야, 그렇네요. 그러니까 이거 미시시피 회사는 약간 그 남해 회사하고는 조금 다른 게 남해 네. 회사에서는 그냥 완전히 처음부터 의도적인 사기였다면 페이퍼 기업인 거죠. 실체가 없는 회사 뭐 이런 거죠. 완전히 그것까지는 아니었는데 네. 시작을 했다가 사실상 페이퍼 기업 수준으로 떨어지는 건데 그거를 감추고 지가 이제 속이고 속인 주주들한테 거였고 속이고 예. 불법 공시를 한 거네요. 그렇죠. 근데 미시시피 네. 버블이 터진 거는 사실은 그 미시시피 회사 자체보다는 이 지폐 발행을 할 때 어느 정도 비율을 지켜야 되는데 그걸 지키지 않으면서 이게 터져 나간 거죠. 네. 근데 저희가 딱 들어보니까 남해 버블이 최악이네요. 그렇다고 봐야죠. 예. 남해 버블은 지금으로 치면 불법 공시에다가 네. 속이고 주주들 속이고 야 이거는 진짜 완전히 그 사기 그냥 이런 네. 여러분들 그러니까 네. 제가 여기 이 시청자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데 기업 탐방을 해야 됩니다. 기업 탐방. 왜냐하면 주식에 투자할 때 왜냐하면은 이 기업이 지금 생산성이 있는지 네. 뭘 물건을 만들어내고 있는지 이런 것도 모르고 그냥 막 사는 분들이 있거든요. 네. 주식을. 근데 이거 지금 남의 기업 같은 경우는 아무런 그런 게 없었다는 거잖아요. 매출이 일어나지도 않고 그렇죠. 예. 그런데도 그냥 포장만 이렇게 번드르르하게 해가지고 팔아먹었는데 이게 잘 팔린 거잖아요. 그렇죠. 주식이. 옛날이니까 그게 더군다나 거기서 문제가 영국 왕실이 여기다가 더 믿음을 줬다는 거예요. 그 영국 그러니까. 왕실에서 투자를 하고. 여러분들이 이런 남의 기업 같은 이런 역사 속에도 있잖아요. 지금 이게 반복되고 있어요, 역사가. 지금 여러분들이 기업 탐방을 하셔서 회사 찾아가서 이게 공장이 굴러가는지 안 굴러가는지 한번 확인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근데 제가 듣기로는 그 뉴턴 있잖아요. 과학자 뉴턴이. 예. 과학자 뉴턴이 주식에 투자해서 실패했는데 이거 남의 기업 아닙니까? 네, 그게 남의 회사. 맞죠? 예. 제가 그거 알고 있거든요. 예, 그리고 뉴턴이 그거 투자해서 실패한 다음에 막 네. 징징거리고 여기저기다가 우는 소리를 많이 했죠. 네. 근데 저는 그 잘 못 믿겠어요. 뉴턴이 원래 좀 성격이 그래요. 네. 그래서 맨날 징징대고 다니는 사람인데 네. 이게 남의 회사가 그 당시에 어떻게 했냐면 투자를 할 때 이제 주식을 살 때 지금은 10만 원어치를 살려면 10만 원을 내야 되잖아요. 네. 그 당시엔 다운페이 뭐 10%만 하면은 주식을 주고 나중에 차츰차츰 갚아 나갈 수 레버리지 있게 효과 뭐 이런 이제 거예요. 그런 걸 할게 했는데 뉴턴이 전액을 다 넣은 건지 일종의 다운페이만 한 건지 그걸 잘 모르겠어요. 그래서 뉴턴이 자기가 뭐 손실을 얼마 입었다 얘기한 게 네. 진짜 그렇게 입은 건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고 근데 손해를 많이 본 건 맞는 것 같아요. 돈을 많이 날렸고 네, 맞아요.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굉장히 많이 손해를 봤던 거는 네 맞다고 합니다. 그래서 네. 뉴턴이 그랬죠. 그래서 자기는 천체의 움직임은 알 수 있어도 사람들의 광기는 도저히 예측할 네, 수 맞아요. 없다. 그거 되게 그런 유명한 말을- 말이잖아요. 네, 그런 말을 했죠. 그게 이제 주식이 이제 심리학적인 게 좀 있다 보니까 네. 올라갈 때 확 올라가고 이제 따라 들어가고 막 그러다 그렇죠. 보니까 네. 떨어질 때 확 떨어지면 또 이 공포에 매도하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파는 사람 많아가지고 근데 뉴턴은 끝까지 안 팔고 있다가 거의 뉴턴은 이제 네. 그거네요.
존버를 한 거네요, 존버. 네, 그냥- 버텼는데 네. 이게 근데 처음에 벌었다고 합니다. 제가 알기로는 네. 뉴턴이 좀 샀는데 여기 이게 올라갈 때 샀거든요. 네. 추격 매수를 했는데 여기서 샀는데 네. 더 올라갔어요. 그렇죠. 근데 여기서 팔면 되는데 네. 본인이 광기에 젖어가지고 네. 이 과학은 최고인데 아인슈타인, 뉴턴 이 2대 과학자 아닙니까? 그렇죠. 전 세계적으로. 근데 이제 네. 여기서 떨어질 때 그냥 버티고 하다가 다시 올라갈지 하다가 완전 떨어져가지고 그렇죠. 네.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주식이 과학이 아닌 것 같아요. 네. 만약 과학이면은 주식 과학이면은 뉴턴이 돈을 벌었어야 되는데 돈을 못 그렇죠. 벌었으니까 예. 주식으로. 근데 뉴턴이 그때 보면은 상당히 그 정치인들 유력한 정치인들하고도 이게 교류가 많았거든요. 네. 예, 그러면서 아마 그 내부 정보를 많이 듣는데 잘못된 정보를 들었던 게 아닐까. 아니 제가 알기로 예. 뉴턴이 과학뿐만 아니라 예.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치 영국이 예, 맞죠? 예, 예. 영국에서 그 영국 황실에서 인정하는 되게 그 높은 명망 있는 귀족으로 알고 있거든요. 예. 그러니까 인사도 인맥도 넓고 한데 예. 야 그런 내부자 정보를 알고도 그렇게 잘 안 되는 거 보니까 주식이 진짜 쉽지는 않다. 그럼요. 제가 네, 전에 한번 그런 적도 있는데 그 네. 제가 아는 사람이 어떤 한 회사에 있는데 그 기획실에 회장 비서실에 있었어요. 아, 네. 근데 자기도 주식 투자해서 실패했다고. 아, 그러니까 자기네 회사 거를. 회장님이 이 네. 옆에 바로 있는데 비서인데 예, 바로 회장님은 맨날 얘기 나눌 거 아니에요. 예, 예. 근데 근데도 실패합니까? 그렇대요. 그러니까 영업부에서는 팔라 그러고 아. 기획부에서는 사라 그러고. 그러니까 그 네. 본인이 그 비서실장님 본인이 다니고 있는 회사의 네. 주식 투자에서 실패한 거죠. 네, 그래서 사실 이제 자기가 직접 투자한 건 아니고 네. 주변 사람한테 정보를 알려준 거였죠. 근데 주변 사람 우리 회사 이렇다더라. 이러면서. 네, 근데 그 사람이 나중에 그 얘기를 해줬어요. 나도 네. 정보를 들었는데 나중에 그러더라고요. 이거 투자는 철저하게 네 책임이다. 그러면서 왜냐하면은 네. 영업부에서는 안 좋다 그러고 아. 기획부에서는 좋다 그러는데 이거는 네가 알아서 판단해라 그러면서. 영업부에서는 안 좋다고 네. 그랬군요. 네. 야, 근데 영업부가 어느 정도 맞는 것 같은 게 제 생각에는 이 영업은 이 올라가고 떨어지고 영업이 잘 되면 매출이 올라가잖아요. 네. 공격적으로 영업하면 매출을 그러니까 이게 매출과 관련된 부부서가 영업부다 보니까 네. 아니 뭐 정확한 건 잘 모르겠습니다. 저도 근데 주식 아무튼 조심히 신중하게 투자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근데 그거 네. 불법 아닌가요? 그 어떤 회사 거요? 비서실에 있는 사람이 정보 그렇죠. 내부자 정보를 예. 유출하면 안 돼요. 안 되죠. 원래는 네. 공시가 뉴스나 공시로 나오기 전에 네. 유출하면 안 되는데 그래도 암암리 하시는 분들이 많죠. 그냥 아마 친구들이 어차피 다 뭐 음. 푼돈 한 1, 200만 원밖에 투자 안 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냥 술자리에서 그때는 네. 얘기했던 것 근데 같은데. 이게 큰 돈이 네. 이렇게 막 몇 억이 아니라 막 몇십억, 몇백억 되잖아요. 네. 그럼 이거 자체가 세력이 돼버리기 때문에 네. 주가 조작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런 거 내부자 정보로 너네 세력 적발했어 이러면서 바로 금감원이랑 네. 이게 조사가 들어오더라고요. 근데 뭐 푼돈은 그렇게 그 모든 걸 잡아낼 정도로 금감원이 네. 한가하신 분들이 아니더라고요. 뭐한 100만 원, 200만 원 투자하는 것까지 다 용돈, 잡히면 네. 용돈. 그러면은 우리 추석이나 설날 때 네. 고스톱 치면서 돈 이거 그렇죠. 거래하고 이런 것도 돈 네. 따고 이런 거 다 잡아내야 됩니다. 네. 네, 알겠습니다. 이렇게 해서 저희 세계사 얘기를 좀 해봤고요.